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린 날인데요. 그렇다면 그날 이후 조선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8월 15일 당일엔 해방된 줄 미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많아서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은 하루 뒤인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당시 한 일본인의 회고를 보면 서울 남대문로에서 붉은 깃발을 든 조선인들이 서울역 쪽으로 달려가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후에 소련군이 도착한다는 거짓 소문을 들은 것인데요. 어쨌든 더 이상 조선인들이 조선 땅 안에서 일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조선 전역에서 신고된 사건만 913건, 대부분 조선인들이 일본 경찰서나 행정기관 그리고 신사를 습격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조선 총독부는 8월 18일 지역의 각 신사에 모셔진 위패를 불태우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총독부 말고도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낀 일본인들은 많았습니다. 당시 서울 충무로 경성 우편국에서 일했던 이노우에 스미코라는 사람의 회고에 따르면 15일 당일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들어서 이 밤이 깊어서야 겨우 퇴근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날 찾은 돈만 따져도 며칠 안에 은행이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총독부는 17일 예금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지만 하루빨리 돈을 되찾아 일본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남아있었던 일본인들에 대한 정책도 차례차례 내놓기 시작합니다. 광복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9일부터는 일본 국기를 걸 수 없었고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일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전부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는 사는 곳에서 10km 이상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명령도 추가됐습니다. 또 미군정은 일본 본토로 돌려보낼 순서도 정했습니다. 일본 군과 그 가족이 1순위, 경찰 등이 2순위. 이 밖에 일본 신사에서 일하는 신관 또는 노동자와 민간인 등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싫어하고 미군에게도 위험한 일본 군인들과 경찰들을 먼저 되돌려 보내려고 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경찰과 군인들을 끝까지 남겨 일본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당시 조선 총독부의 구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총독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자 일본인들은 각자 도생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 땅을 손절하고 나선 것은 총독 부인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인 8월 17일 이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 부인 일행이 탄 배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 배가 기울어 되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짐을 절반이나 바다에 던진 뒤에야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2월엔 일본의 유력자들이 자전거 튜브에 주식 그리고 보험 증서나 채권 등을 넣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잡힌 사람 중엔 조선의 수산왕, 부산의 3대 부자로 알려진 가시 겐타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조차 해방된 뒤에는 고작 밀항선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재산을 이렇게 몰래 빼돌리는 데 혈안이 된 것은 미군정의 깐깐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정은 본토로 돌아가려는 일본인들에게 민간인은 1000엔 그리고 군인은 500엔의 현금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소지품도 휴대가 가능한 보따리로 제한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부동산 같은 큰 재산들을 팔고 이것을 귀금속이나 휴대가 가능한 고가의 문화재로 바꿔서 반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일대 바닷가에는 이런 사람들을 노린 밀항선 사업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항구 주변 밀항업자들의 임시사무소에는 오사카행, 후쿠오카행 이렇게 적힌 깃발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6년 1월 미 군정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 약 18만 5천 명이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조선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들도 이런 배를 타고 일본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을 떠나지 않겠다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해방 후 한 달 정도 지난 1945년 9월 12일
서울 소공동에 있었던 서울 YMCA 본관 건물에는 할아버지, 어린 학생, 부인 등 남녀노소가 빼곡하게 모여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모였던 건 다름 아닌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경성 YMCA의 관계자였던 가사야 야스타로 씨는 조국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으로 발생한 현 상황은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그저 망연자실하여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사느니 차라리 조선어를 배워 새로 건설되는 신조선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일본인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패전 후 처지가 180도 바뀐 일본인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또한 조선에 남고자 했던 일본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충남 강경읍의 경찰서에서 일했던 23살 나카무라 김이라는 일본인은 일본이 패전했다고 해서 왜 꼭 내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왜 나의 고향인 충남 강경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회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한국에 남아있었던 일본인 사회는 귀환파와 잔류파로 나뉘어 이 양쪽 간의 갈등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 중 터전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 여관, 목욕탕 등에서 잡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경성제국대 교원양성소에서 일하던 도코 요시마사라는 일본인은 일본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북 정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조선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잘린 일본인 교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가르쳤던 조선인 학생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서울에서는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한 공로로 고속 승진했던 일본인 경찰이 1945년 11월 원남동 자신의 자택에서 살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1946년 1월 미군정에서는 남한에 살던 일본인들을 모두 본토로 되돌리기로 결정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이라고 해서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본토에서 많은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친척들에게 얹혀 살면서 많은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일본에서 하류충으로 전락했고 전염병이라든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원흉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8.15 광복의 기쁨 속에서 일본인들은 본토로 돌아가서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때서야 비로소 침략과 전쟁은 나쁜 것이구나 라는 자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전범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는 이 과거사를 넘기 위해 아직도 많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광복 75주년에 희망해 봅니다.